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토요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출국한 이 씨의 개인 블로그와 KBS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부터 미국 여행을 계획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또한 이번 여행을 위해 이 씨는 한국 생활을 일부 정리했고 미국 비자를 신청해 장기간의 여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씨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요트를 구매한 뒤 미국 동부 해안을 항해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3월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3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씨가 여행을 위해 출국한 것이 현직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서울 도심에서의 개천절 집회가 경찰 봉쇄로 무산되면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한글날에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3일 보수단체 중 8.15 광화문 국민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현 정권이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는 오는 9일과 10일에도 집회를 신고할 것이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을 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12곳의 단체에서 한글날에 서울 도심 집회를 총 50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글날뿐만 아니라 주말 불법 집회도 통제할 예정이라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글날과 주말의 전세버스 집결지를 단속하고 불법 집회 참석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한겨레 국제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도 워싱턴 인근의 군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는 듯 엄지를 들어 보이며 타인의 도움 없이 병원으로 가기 위한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하게 아픈 상태는 아니지만 나이 등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 병원으로 이동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케일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간 병원에서 업무를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쇼 콜리 대통령 주치의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괜찮은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정말 극한으로 추운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눈이 발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흔치 않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눈이 한가득 쌓인 산에서 옷도 다 젖은 채로 고립되어 있다면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몸을 닦는 게 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토록 차가운 눈이 때로는 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너무나 추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또 한 번의 차가움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셈인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씩 정말 가슴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상황 속에 놓이는 일이 분명 생길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을 마냥 피하기만 한다면 결과는 더 악화될 것이고 극복할 수도 없을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어도 오히려 더더욱 당당하게 떳떳이 맞서본다면 여러분이 놓인 극한의 상황은 어느샌가 오히려 극치의 상황으로 다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사 속에서 자라온 아름다운 세계유산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들.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친숙하고 유명한 세계문화유산들이 아닌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그러나 매력적인 세계 각 대륙의 문화유산들을 들려드릴게요. 찬란한 세계의 문화유산 속으로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이진아의 꿈같은 알람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유럽의 세계문화유산 두 번째 편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곳은 아프리카인데요. 북아프리카 하면 어떤 국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이집트를 생각하겠지만 이집트 바로 옆에 위치한 리비아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자바라크 다르주. 지중해 연안에서 남쪽으로 10여 킬로미터쯤 내려오면 넓은 고원지대가 나오는데요. 이 고원의 가장자리에는 지금은 폐허로 남은 시레네 도시유적이 자리하고 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시레네 고고유적입니다. 이곳은 유럽의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 그리고 비잔틴 문명이 약 1600년간 이어져 내려온 고대 도시로 1982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700년경부터 도시 역사가 시작됩니다. 흉작으로 기하선상에 놓였던 그리스 테라섬의 주민들이 시레네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곳은 그리스 식민도시로 건설되었고 기원전 600년경에는 인구가 무려 20만을 헤아리는 번영을 이루었죠. 이 시대에 축소된 헬레니즘 문명의 도시유적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으로 건설됐을 뿐더러 북서쪽에는 도리아식으로 지어진 제우스 신전까지 자리하고 있답니다. 이쯤에서 예비채 날 위에 웃어도 듣고 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마케도니아, 스파르타치아에 들어갔다가 이어 기원전 1세기경에는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면서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지어진 공공목욕탕과 원형 경기장, 개선문 등은 로마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유적들이죠. 하지만 기원 후 1세기, 시레네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365년에 몰아닥친 지진과 해일로 인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도시는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랍 유목민들의 부단한 침입으로 결국 시레네는 황폐화되어 버려지고 잊힌 도시가 되고 말죠. 나중에 한 역사가에 의해 이곳이 발견되면서 고대 도시의 다양한 유적들을 향한 탐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한때는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로서 영화를 구가하던 시레네. 지금은 자결하는 태양볕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의해 누렇게 변색된 대리석과 석회색의 건물들의 잔해가 묵묵히 세월의 무게를 버티며 서 있지만 고대 세계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 시레네. 그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모두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의 두 번째 도착지는 바로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감비아의 쿤타킨테 섬입니다. 이 섬은 감비아강 어귀로부터 30km 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감비아강 유역을 따라 유럽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만들어낸 문화적 흔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14세기, 개척과 탐험, 무역을 하기 위해 유럽인들은 서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감비아강을 따라 아프리카 내륙 진입했는데 마침 강하류 한가운데 섬이 딱 하나 있으니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쿤타킨테 섬은 유럽인들에게 중요한 섬이 되었죠. 이쯤에서 더 블랭크샵의 We Are All 뮤즈 듣고 쿤타킨테 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1600년대) 중반 영국이 소유하게 되면서 당시 통치자의 이름을 따 제임스 섬이라고도 불렸던 이곳. 영국의 지배하에 섬은 요새화되어 노예무역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1807년 영국은 노예제 폐지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영 제국 내에서 노예무역은 불법이 되었고 쿤타킨테 섬에는 군사시설 2개가 설치되는데요. 바로 노예무역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어요. 즉 이곳은 노예무역의 시작 및 폐지와 연관됐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2011년 이곳의 이름을 제임스 섬에서 쿤타킨테 섬으로 바꾸며 아프리카의 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순례지가 됐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프리카의 리비아 그리고 감비아의 세계문화유산인 세레네 고고 유적과 쿤타킨테 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로마 제국의 번성기의 물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리비아의 세레네 고고 유적, 유럽인들의 침입 역사와 노예무역의 시작과 폐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감비아의 쿤타킨테 섬, 역사를 잊기보다는 보존하고자 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과연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세계문화유산에 관련한 상식에 대해 배워볼까요? 세계문화유산은 과연 누가 선출할까요? 바로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세계유산에 관한 논의를 하는 유네스코의 위원회인데요. 세계유산협약의 당사국 중 총회에서 선출된 21개국의 위원국으로 구성되죠. 위원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5개의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출됩니다. 위원국의 임기는 6년이지만 자발적으로 4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회의는 세계유산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등 다양한 세계의 비정부기구 등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세상,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인류의 문화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의 역사적 재산인 문화유산들을 알아보는 시간. 크러쉬의 하루의 꽃 들으며 이번 주 찬란한 문화유산 속으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낯설지만 매력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정재홍, 진행예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아
꿈꾸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